야, 너 진짜 안 낳으려다가 낳았다. 너 때문에 엄마 이혼 못했다. 너 임신해서 결혼했다. 아이의 존재 자체를 환영하는 말들은 아니잖아요. 좀 더 윗세대들은 진짜 낳았는데 굶어 죽이려고 했는데 너 안 죽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진짜 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남자분들한테 굉장한 거절감이죠. 안녕하십니까,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선생님, 댓글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운 연애를 반복할 때도 있고 또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를 사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들은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심리적 되물림, 심리적 유산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한 인간이니까. 내 부모의 그런 미성숙한 모습,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한 모습을 내가 이제 부모 밑에서 크면서 나도 모르게 몸에 배고 배워져서 내 애인이나 뭐 배우자나 자녀에게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인애착의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도 몰랐다는 거지. 우리 엄마 이렇게 싫었고 우리 아빠 이렇게 싫었는데 그게 다 제 안에 있네요 하면서 막 오열을 하죠. 그리고 내 부모가 되게 훌륭하고 되게 좋은 사람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인식을 직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고통이거든요. 왜냐면 사실 내 부모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그러면 그 부모 밑에 태어나고 성장한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힘들지만 우리가 치료의 시작은 내가 좀 들춰보고 싶지는 않지만 내 부모가 나에게 최선의 노력을 하긴 했지만 완벽하거나 완전히 충만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직면하는 것.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컸고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심리치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부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엄청난 헌신과 사랑이 기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가 온전한 정서적 돌봄을 받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어떠한 예시들이 있을까요? 경우의 수는 되게 많겠지만 우리가 조금 자신을 이해해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부모 역할을 하는데 미성숙한 모습들을 한번 예시로 이야기해 보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예시가 좀 기니까 제가 좀 메모한 걸 좀 읽어봐야겠어요. 성취를 강조하고 실수하면 비난하는 부모 밑에서 크면요, 완벽해지려고 아이가 애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만약에 노력했는데 자기가 좀 성과가 좀 잘 안 나오면 너무 무너져요. 너무 무너져. 성장하려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겪는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예 진짜 완벽하게 해내거나 완벽할 자신이 없으면 시작도 안 하더라고요. 의존하기 쉬운 거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설명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크면 아이들이 정서가 억압되고 표현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드러내기도 힘든 거죠. 뭐 물어봐 줬어야지 뭐 감정을.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당하면 위축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속해서 사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늘 안 돼, 해, 정서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거절한 건데 이렇게 정서를 억압했다. 부모가 정서를 알아차려주지 않았다가 우리가 되게 굉장히 가벼운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거 사실은 트라우마적인 수준이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정서를 느끼고 그 정서에 따라서 삶을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감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트라우마의 수준이 되는 거죠, 이 고통이. 그러다 보니 엄청난 좌절 경험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패턴에서 자기도 자신의 감정을 몰라주고 억압하는 사람이 되기 쉽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율성이 없기 쉽겠죠. 그리고 이렇게 억압된 감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 내면의 분노를 쌓았다가 순간 폭발하거나 상대를 교묘하게 수동 공격하는 뭐 이런 일을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그래서 남이 보면은 굉장히 차분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돌보지 않고 애정을 주지 않는 무관심한 그런 방치하는 부모 밑에 크게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아이가 자신을 아껴주고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누가 나를 좀 아껴줘 봐야 내가 나를 아끼게 되는 거지. 이 개념이 굉장히 낯선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아이였던 시절에 누구도 다가와 주지 않았던 거죠. 친척집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이를 키워줬거나 아니면 양육시설에 오랫동안 맡겨졌거나 뭐 그런 경우는 당연한 거고, 아이를 먹이고 재우긴 하지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방치됐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컸다면 굉장히 사랑에 굶주리면서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담실에 오면 선생님, 사람을 믿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애인을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얘기를 정말 오래오래 하시거든요. 누구랑 연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오신 거겠죠. 그럼 뭐 그 방치라는 개념이 이제 뭐냐, 우리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랑받지 못한 정서적인 방치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은 어렸을 때 먹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은 것도 굉장한 방치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사랑받고 싶은 그 접촉이 정말 필요로 한 그 절대적인 나이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안아주고 접촉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누구랑 연결되지 못한 이 느낌은 또 뭐 접촉이 방치된 거겠죠. 또는 어렸을 때 이제 그 부모님이 늦게 일하고 돌아오고 아이들만 내버려 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빈집에서 아이들만 있었던 경우, 뭐 그것도 굉장한 방치예요. 그리고 우리 집은 정말 얘기가 없었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화가 없는, 상호작용이 방치된 집안인 거죠. 너무 외롭게 방치돼서 컸다면 결핍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상담에서 해요. 내 몸이 어떤 항아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몸에 크랙이 많이 간 거예요. 내가 결핍이 많은 거야. 그렇다면 안에서 다 커서 내가 막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막 이제 좋은 어른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무리 부어도 크랙이 가 있으면 채워진 느낌이 안 나거든요. 충만함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더 강렬한 자극을 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핍이 크면 더 강렬하고 센 자극으로 채워져야만 좀 내가 느껴지네,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그게 바로 중독적 성격이 되는 건데요. 이런 성향, 이런 방치를 많이 경험한 분들은 중독에 빠지기가 쉬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낳긴 했지만 아이를 짐처럼 느끼거나 아이를 중심으로 이 집안이 돌아가지 않아서 아이의 존재를 지금 거절한 거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야, 너 진짜 안 낳으려다가 낳았다. 너 때문에 엄마 이혼 못했다. 너 임신해서 결혼했다. 아이의 존재 자체를 환영하는 말들은 아니잖아요. 좀 더 윗세대들은 진짜 낳았는데 굶어 죽이려고 했는데 너 안 죽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진짜 전 많이 들었거든요. 내담자분들한테. 굉장한 거절감이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누군가에게 내가 되게 환영받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라는 기대가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누구도 나를 좋게 보지 않을 거라는 그런 굉장한 두려움을 이미 내면에 장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혹시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내 부모와의 관계는 이랬을까 저랬을까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인 또 학대가 있었던 환경에서 컸다면 일단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고 좋아한다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학대 속에서 내가 되게 학대받을 만한 인간이구나, 나란 사람은 되게 사랑받기가 어렵구나라는 자기 자체에 대해서 완전 부정적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 저 학대 안 받았는데요? 라고 하지만 부모가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했거나 부모가 분노에 차서 아이를 체벌할 때 눈이 뒤집혀서 끝까지 자기 화풀이를 했거나 이런 건 정서적 학대죠. 또는 부모가 화가 나면 너무나 아이를 못된 말로 비난한 경우, 그 아이는 평생 그 단어를 못 잊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언어적 학대가 있을 수 있고 신체적 학대가 있죠. 정말 모진
체벌을 가하고 완전히 그냥 분리시켜버리는, 상대 안 해버리는, 정말 아이한테는 너무 힘든 일일 거예요. 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 겪었어요? 이렇게 많이 묻는데 일주일 동안 부모가 말을 안 걸었어요. 2주일 동안 말을 안 걸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시한 일이 되는 건데, 이렇게 크면 사람에 대해서 친밀함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다가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굉장한 증오와 의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좋은 어른이 되려고 노력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사실은 자기 안에 사람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큰데 그것을 남이 알까봐 숨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사람인 척하는 가면을 쓰거든요. 그 가면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한 에너지를 써야 돼요. 가면이 언제 벗겨지냐면 진짜 극심한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착한 사람 노릇하다가 더 이상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가면이 벗겨지면서 상담실이 찾아오죠.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챙겨줘야 된다, 모두 충족시켜줘야 된다라는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한계를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한계를 배우지 못한 건 절대 만족감을 배우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야만, 한계가 있어야만 감사함을 느끼는, 충만함을 느끼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거든요. 유아기 때의 그런 변덕스러움, 자기중심성, 충동성, 이런 게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한계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건데, 한계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감정 조절이 힘들고 타인과의 조율이 힘들다면 아마도 어렸을 때 부모에게 세심하게 훈육을 받지 못했을 확률이 아마 높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내 부모처럼 허용하고 나를 좀 받아주고 이끌어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죠. 또 지나치게 과잉보호하고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자기 인생이 아니야, 이게 부모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성취의 목적도 없고 내가 자율적으로 뭐를 해갖고 목적을 달성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의존적인 성향은 당연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보면 뭐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그냥 또 뭐 늘 사고 쳐도 뒷수습을 하니까,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 걸 또 고마워하지도 않아. 왜냐면은 부모가 내가 그만해도 계속 하거든요.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이. 내가 싫다는데도 해주고 기대하니까, 아이고 도움이 됐을라나 우리 자식한테, 이런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그 과잉보호해주고 늘 헌신한 부모에게 화가 나 있어요, 이렇게 크신 분들이. 그래서 내 인생은,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또 무력감을 갖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늘 과잉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또 과잉보호해. 선생님 저 그거 못해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냥 해봐 라고 저는 또 계속 하는데 되게 두려워해요, 뭔가 도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 나의 부모님은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부모님의 부족함에 대해서 들추는 것이 꼭 썩 유쾌하지는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성찰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겠죠? 맞아요. 뼈아픈 직면, 성찰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 부모의 정서적인 미숙함, 미성숙함, 그 다음에 친밀하지 못한 이렇게 관계적인 모습들이 사실은 내가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어른이 내가 그대로 재현하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본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의 나를 뿌리 깊게 이해하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되게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밑에서부터 나를 이해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다 보면 분명히 탄탄해지고 내면이 채워지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써야 되는 거겠죠. 제가 오늘 잡다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한두 번 더 반복해서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컸나, 그리고 나는 지금 내 부모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살고 있나 많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꾹꾹 잘 서 계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